안녕하셨어요? 길 잘 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그걸 떠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호우는 지나갔지만 태풍 하루이 또 온다고 그래서 이제 힘든 와중에 또 태풍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전부 철수해서 8개 자치단체 우리 그 대원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잼버리 대회도 12일 날로 끝났습니다. 태풍 같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저는 좀 지난주가 내내 공교롭게 저희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만 한시도 휴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댓글도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기한이나 궁금하신 점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여러분들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쭉 나갔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쭉 읽는다는 것은 시간 그런 일이고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많이 하고 기사를 쓰시니까 이 자료에 없는 얘기들을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제가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시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군요. 예, 오케이. 예. 영상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준비한 거. 네, 영상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와요. 공부가 다 짧네. 공부가 다 짧아. 어떻게 공부? 끝나게 공부가 좀 삭축쳐. 소리 나올 때까지 죄송합니다. 상황이 저기 했는데도 준비를 했는데도 이런 홍보 영상은요 조금 이따가 지금 되는 대로 하고요. 시장님께서 신발 썼어요. 아까 잘 나왔는데 시장님 오시니까 되게 긴장했네요. 긴장했어요. 아까 보셨어요? 네, 아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불가리아 대원들은 정부가 태풍 때문에 철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전에 저희들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토요일 날 우리가 복숭아 축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수자원공사 내가 사장을 만났는데요. 근데 거기서 지금 수자원공사 사장이 복숭아 축제 쭉 같이 구경을 했어요. 같이 가고 여러 가지 금강에 관해서 저 워낙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좀 자별한 사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가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싱가포르 대원들이 전원 수자원공사에서 연수원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체류하는 게 떨어져서 거기 좀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길래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겠다.
잼버리에 153개국인가요? 대원들이 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는가. 날씨는 덥죠. 우리 언론에서 보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가 뭐 세종시장이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우호협력 도시, 자매결연 도시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말씀은 안 쓰고요. 우호협력 도시라고 씁니다. 우호협력 도시에 있는 그 나라의 대원들만이라도 내가 며칠 관리를 해주면 애들이 또 얼마나 덥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새벽에 기다렸다가 일요일날 새벽에 우리 이호식 대사님께 각 대사관에 연락을 하셔서 세종시에서 이제 케어를 해줄 테니까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이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초청을 하는 그런 협의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나라는 뭐 대원이 안 왔거나 해서 협의가 의미가 없고 불가리아 대사관 쪽에서 그렇시다면 자기네들 대원들 37명이 있는데 세종시로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뭐 그런 협의가 됐다고 하길래 저희들은 그걸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미 그 친구들이 오면 어디에 숙박을 할 것이며 무슨 계획을 할 것이며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불가리아 대원을 보내려고 시버스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앙부처에서는 다 이제 버스를 임대 정식 버스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시버스를 보냈기 때문에 관리도 좋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화요일날 여기서 아마 6, 7시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대원들도 준비하고 있다가 태우고 왔기 때문에 세종시에 그때 11시 한 20분쯤 도착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돌보기 시작했고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 해야 되나? 돌본다고 할 수밖에 없지. 지원을 해줬고 처음에 대원들 딱 오는다 보니까 얼굴은 처음에 다 빨갛게 익어가지고 지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원들 전부 다 우리 청소년 애들인데 그 잼버리 대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14살에서 17살 까지입니다. 자격이 14살부터 17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아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아니겠어요. 얘네들을 데리고 좀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맡긴 관리해달라라고 해서 말하자면 지원을 해준 거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노르웨이 대원도 받아달라 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전부 수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도자들하고 불가리아 대원들 58명을 세종시가 책임을 졌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대원들하고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원 관리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첫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한 접대 내지는 대우를 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행안부의 일일 기준이 식대는 1일 5만 원 뭐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한 끼 3개 플러스 간식비 합해서 5만 원이니까 한 끼에 약 12,000~13,000원 정도 정도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10,000원 안팎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걸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서 그렇게 식사도 뭐든 다 있다라는 거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또 자기가 좀 이 아이들한테 기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침 식사 3끼인가를 또 한 시민이 오영철 우리 회장님께서 식사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침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한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하나 세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카우트 대원들이라는 건 편하게 관광하러 온 그 대회가 아니죠. 그 스카우트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역경에 도전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게 스카우트 대회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 대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번 잼버리 대회의 꿈이 Draw the Dream이에요. 꿈을 이끌어내라. 그런 것인데 그 정신에 우리가 입각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도전해보고 하는 그 실내 클라이밍 같은 것도 그런 계획으로 넣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원들한테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미래 전략 도시로서 자율 주행 버스도 태워주고, 그리고 도시통합정보센터도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의 도시는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라운지 46이라는 데 올라가서 도시 전경을 보여주고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이 오기 때문에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8월 10일 날 하루는 외출을 우리가 못하게 하고 실내에서 좀 휴식 겸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휴식 겸 실내 활동을 했더니 그 대원들도 이미 대회에 와서 뭘 하려고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전통 옷을 입고 공연도 하고 자기 문화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실내에서 이제 우리 영상대에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들도 한복을 우리 한복하신 분들한테 좋다 그래서 잠깐 빌려서 그 아이들한테 입혀주고,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영화 애들이 좋아해서 영화도 보여줘야 된다고 심사숙고 그때 영상대하고 협조해서 명량, 우리 이수진 장군이 그 애국심을 보여주는 명량이라는 영어 자막으로 영화도 상영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잼버리 대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날 텐데 이게 뚝 떨어져서 자기들만 있으면 또 그런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 호수공원에서 하는 춘 경연대, 댄스 경연대에 같이 좀 참여도 시켜주고, 또 매화 그 공연장에서는 버스킹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우리 세종시에서도 우리 스카우트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우리 스카우트가 없어요. 세종시에는 없어서 이 두 학생이 하나는 대전에 소속으로 참여를 했고 또 하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번 잼버리 대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창 폭염에 피해가 되고 온열 질환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세종시의 학생 두 학생의 신원을 파악을 해서 그 어머니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대처를 해드리겠다. 두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불가리아 대원들이 왔을 적에 그 학생 둘을 이 불가리아 대원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다 연락을 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에 참여했던 두 학생은 자기들은 한국 대원들의 계획에 따르겠다 해가지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리아 대원들만 관리하고 나중에 미얀마, 감비아, 말레이시아 이 지도자들, 한국 지도자들을 맡고요. 그 사람들하고 합류해서 2박 3일을 같이 지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 됐나요? 예. 오케이, 그럼 영상 보시죠.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not that bad as it seems. Like the atmosphere was incredible. Like so many people around. It was I can explain. Yeah, and the weather was not that bad as it seems. Like it was hot, but the organization was good, and we have umbrellas, water, doctors if we want, and yeah. 오늘 또 켰는데. 이름을 다 세종시키기 때문에 Sejong in Korea, that makes it. 이곳이 그대로 입고 계시면 You know me like no other. 다 표현하지 않아도 see me like no other. And I think I like your point of view. 다시 돌아와도 돼. How can I be the same? 다시 알아봐줘.
feel cool. 나는 cool. 그래서 그냥 cool with you. Just cool. You know me when you are there. See me when you are there. We're really thankful to the city of Sejong about their hospitality and very hard welcome about our teachers and all the Bulgarians who will be presented in the Jamboree. We're really thankful to the mayor. We're really thankful to the Mr. Lee, who is the ex-ambassador from Korea in Bulgaria. As I can say, as what I saw, the Korean people can really overcome the obstacles. Really nice, and I think that all Koreans are like scouts. They have a really nice spirit to overcome every difficulties.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I was going to tell you what I like about the city. Well, the first thing that I saw when I came was the nature and how green it was everywhere on the streets and around the city. That was the thing that I liked the most here. So I love the traditions that people showed us. It was great. I love seeing these things. So it made me really happy.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here this time in Korea here to experience the development of the Daejeon City with the support of the mayor of Daejeon City too. And I'm glad to be part of this program, second part of the Jamboree, to feel that the young people ready that needs the support of the adults. I'm very glad that having the opportunity to meet the mayor of Daejeon City. And this is the Jamboree that all of us enjoying. And with thi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게 누구죠? 그 감사장인데요. 누가 보냈냐면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스카우트라고 써있죠. 그 불가리아 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장을 보내왔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 판타고바 소피아 시장이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불가리아어로 돼 있고 이건 한국말로 그쪽에서 번역을 해온 건데 아주 진심이 담겨 있어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친구, 그 이웃에게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뭐예요? 불가리아 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보내준 거군요. 아무튼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헌신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잼보리는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들도 그 불과 3박 4일 있는 동안에 우리 호의가 대단히 고마웠는지 본국에 연락해서 대사관 통해서 이런 감사장을 만들어준 것도 세종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서로 간에 상호공고 협력, 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여줄 거 있나요? 이건 뭐예요?
제가 느꼈던 것은 초반기에 물론 그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말하자면 신뢰를 저버려서 영국 대원들 4,000명하고 우리 미국 대원들, 싱가포르 대원들 일족이 퇴영을 했잖아요. 철수를 해버렸는데 사실 그것이 미치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 한국에 대한 이제까지 쌓았던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대원들을 우리 세종시에서 관리하면서 저는 이게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실수를 하거나 무슨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이게 외신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 불가리아에 알려진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이 잼버리 대원 아이들을 내가 관리해줘야 된다는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지극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불과 한 5일이지만 이들을 관리해줬다. 그래서 한치의 실수라든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매사에 신경을 써서 관리해줬는데 그런 정성이 저 아이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감사장도 보내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생각합니다. 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이 아까 여기 와서 활동했던 이 동영상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USB로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만들 적에 이정식 작가 계시는 동안 아이들 얼굴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나오게 해줘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얼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들이 가서 틀어주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일생의 추억으로 나오면서도 그것이 인스타그램이나 애들끼리 막 퍼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대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페이스북이나 일체 글 하나 올리지를 않았어요. 얘네들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완료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전에 섣불리 무슨 사진 보내거나 이러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럽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 대원들을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에 무사히 입국소송 마쳤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제서 내가 안도가 됩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페이스북에 벌써 불가리아에서 답글이 들어오더라고요. 영어로 감사했다. 계속 그런 얘기고 벌써 어린 걸스카우트 엄마가 고맙다. 아마 평생에 우리 딸의 가슴에 이 추억이 남을 것이다. 그런 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라왔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착했더라면 아마 더 뜨겁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잼버리 대회는 초기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실망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낙담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 대한민국이 이 미래의 청소년들, 세계의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데 있어서 큰 보람과 반전의 기회를 삼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잼버리 대회 대원들한테 나중에 끝날 때 제가 물었거든요. 한국 잼버리 대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망이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안 나와요. 최고였다. 아까 이 말레이시아 그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 인터뷰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잼버리 대회 중에 최고였다.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물론 좋게 하는 덕담을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이 불가리아 대장은 머리 이렇게 딱 깎은 키 큰 그 친구는 제가 불편한 거 없느냐. More than enough. 충분하기를 넘친다. 만족하느냐. More than perfect 그러더라고요. 완벽 그 이상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고마움 표시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고마움 표시에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줬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많은 안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잼버리 학생들은 그 나라의 나중에 지도자가 될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케어해주고 K-팝 콘서트를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들한테 보여주고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초기에는 한 며칠 나빴지만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의 이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 우리 한국민들이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준 그 모습에 감동을 했다라는 게 아마 주류를 이루는 반응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여기 뭐 기사 자료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기사에 없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작성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나 이어서 그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빈 기자님. 굿모닝 총장 박수빈 기자인데요. 이번 불가리아 대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수시아시의 협력 강화가 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근데 이를 바탕으로 이제 소피아시와 한유 소통이나 협력 강화 측에서 이제 최민호 세종시장으로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이 한 발자국 스텝 나아간 국제 교류 계획이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담이겠지만 아까 그 불가리아 대원들이 자기 시장한테 얘기해서 꼭 세종시 방문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도 몰랐습니다만 소피안 시장이 선거로 2달 후에 바뀐다네요. 지금 현재 아까 판타고바 시장은 그만두는 것 같고 이번에 출마를 안 한대요. 새로운 시장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소피아시에서 온 사람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을 소피아시와 불가리아 대사 쪽에 충분히 전해서 소피아와 세종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소피아시에서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마치 무슨 딜하는 것 같고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제 정원박람회 같은 때 소피아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를 이야기 좀 해주고 그러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3일 동안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이제 동문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그 노르웨이가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거론이 됐었으나 이제 경기도 쪽으로다가 이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유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카우트 정신에 보면은 스카우트 정신에는 이제 모든 역경을 딛고 이제 일어난다는 뜻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태풍이 아니었더라면 물론 우리 국가에서 조금 준비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극복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이제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이제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가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이제 연관이 될 것 같기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숙박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이제 정식으로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호텔이 3군데가 있네요.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객실이 이제 한 679개 객실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정원국제박람회라든가 세계 이제 대학 경기대회가 이제 계속 지금 뒤에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중소형 숙박시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르웨이 그 대원들은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갔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다만 이 불가리아 대원들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행안부하고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다. 행안부에서 고맙다, 좋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건데 갑자기 500몇 명인가 500 한 4, 50명
노르웨이 대원도 같이 오른다 해가지고 사실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이쪽 숙박시설을 활용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참인데 안 와요. 애들이 안 오길래 나중에 보니까 뭐 인천으로 갔는데 걔들이 퇴영을 했더라고요. 퇴영을 해서 인천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했지만 안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매일 아침에 9시에 총리님하고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자치단체 8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매일 수용했는데 그 회의를 매일 아침에 가졌습니다만 노르웨이 온다고 하고 안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저 혼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뭐 왜 그랬느냐 어떻게 됐느냐 따진다는데 무슨 의미냐.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이해하니까 어쨌든 간에 노르웨이가 됐든 어떤 대원이 됐든 필요하시다면 세종시에 보내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고 최선을 세종시에 온 대원이 가면 중앙부처에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책임지고 다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염려들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대원들은 뭐 제가 어떤 경우로 됐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태풍 스카우트 정신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한테 월요 이야기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스카우트 정신과 스카우트 역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뭐 좀 쓴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보도자료로 드릴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보여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원하신다면 제가 보도자료 이메일을 통해서 제 월요 이야기를 매주 요청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거를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내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도자료 그 이메일 보내주시는 걸로 해서 거기에 보면 스카우트가 뭔지 그리고 스카우트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한 건지 스카우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뭔지 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사실 영국이었고요. 사실 영국이 4,000명이 와서 폭염이라 여러가지고 관리 부대라고 일찍 철수한 건 저는 영국답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카우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는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걸 길러줘야 되는데 막상 고난과 역경이 힘겹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철수해버리는 그것은 영국 정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월요일에도 썼습니다. 스웨덴 젊은 청소년 대원들이 영국이 철수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를 영국 국기로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아쉬움을 표시했다는 것은 아쉬움 이전에 그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진정한 스카우트 대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 하나도 어려운 건데 그 폭염에 태풍에 외국에서 153개국에 45,000명의 젊은 애들이 왔는데 이거를 관리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이 달려들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었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스카우트 진정한 스카우트의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었다. 그렇게 썼는데 아까 대원 하나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숙박시설 문제는 뭐 별도로 연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이 이제 2개가 생깁니다. 라고가면 그것도 하나 생겼고 메리어트 호텔도 생겼고 그다음에 세종 호텔도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고급 숙박시설만 있다고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묵을 수 있는 값비싼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민박도 있어야 되고요.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한 2, 3만 원에도 잠깐 아침만 먹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뉴스 호스텔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다양한 관광객이 세종시에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거고 최고의 5성급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호텔 몇 개 해놓고 우리는 숙박시설 옵니다. 그건 완비가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진동, 나성동 쪽에 상가공실 문제 해결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제 행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세종시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그들의 형편에 맞게 숙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그게 부도덕하거나 내지는 뭐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절대 우리가 허용도 안 할 거고 단속을 굉장히 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도시이고 품격 있는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지수라의 책임은 구체적인 분들이 아까 들어보시네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것도 그 대원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갖다가 시장님한테 한번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그 실질적으로 4박 5일이 맞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일부터 12일까지니까요. 그 대원들이 행사 기간 중간에 시장님과 그 대화 시간을 통해서 한 대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을 칭송하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위기 상황을 갖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 지금 그 학생의 대답을 지금 들을 수 있을 건지 해주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을 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라운지 46 있잖아요. 메타 45 있는데 거기를 애들이 구경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종시의 그 도시 전경에 대해서 너무 애들이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좀 놀랍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뭐라고 설명을 또 했냐면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다. 이 도시가 완전히 허허 발전했는데 10년 동안에 이걸 해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걔네들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서프라이즈입니다. 경이롭다. 이게 어떻게 10년 내에 이런 도시가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애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네들이 오라고 그래서 새벽에 짐 싸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착착착착 제가 메뉴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한식도 한번 먹여봐야 된다. 돼지고기도 먹여봐야 된다. 또 애들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 뷔페를 가서 먹여줘야 된다.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뭐 이러저러한 신경을 많이 써주었던데 애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그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도 그런 속에 얘기를 했지만 한국인들의 DNA 속에 좀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욕할 때는 또 머리가 터져라고 합니다. 좀 여야 정치권에서 하시는 부분이 참 못마땅한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위기가 딱 닥치면 전 국민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 금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전 세계 어디도 나라가 빚졌는데 자기 돌반지를 꺼내요. 국민들이 다. 저도 지금 금을 가진 게 없어요. 그 뒤에 산 거 이외에. 그때 다 내놨어요. 근데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놀라죠. 우리가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저 그때도 또 책임져 했습니다. 중남도 부지사 때 123만 명이 와가지고 신혼여행을 거기 와서 그 자갈에 묻은 기름을 닦고 가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스페인이니 뭐니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그 영접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 규모라면 그때 기름이 6만 톤인가 그랬던가 60만 톤인가 됐어요. 10년 이상 걸려야 원상에 된다 그랬어요. 10년은 무슨 10년에 우리 2년 만에 다 끝냈어요. 맞지 않나요? 그 123만 명이 와서 그렇게 온 국민이 와서 기름 닦아주고 대한민국 위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IMF도 그렇고 그 기름 유출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잼버리 이게 나라가 망신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 국민 전 자치단체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4만 5천 명을 케어해 주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K-팝 그 스타들 자기 스케줄이 없었겠습니까? 거의 6개월,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사람들한테 취소하고 나와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불가리아 대원들한테도 아까 내가 오연철 회장님이라고 직접 실명을 말했습니다만 자기 말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그 아침 샌드위치를 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런 나라 국민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운동, 제가 그 중앙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말레이시아 중앙공무원 간부 공무원들이 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 못하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싶지만 수출이 안 됩니다. 왜? 못해요. 집행이 안 돼요. 뭐 그런 거 볼 때 한국인들 DNA 속에는 참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묘한 극성맞은 DNA가 있다. 하나는 잘못했을 때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DNA도 있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들어가서는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DNA. 그걸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했다지만 학생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1960년대 소득이 100불이었다. 소득 100불이었을 때 불가리아나 저런 유럽 국가에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원주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3만 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나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해줍니다. 불과 한 세대 60년 안에 원조를 받던 그 가난한 국민이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남을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역사상 지구상 한국 한 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3박 4일 인기회 같은 건 이거는 나한테는 정말 쉬운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저도 간담회 때의 그 감명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불가리아 학생이 이 세종 시민들이 즐기는 스포츠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2027년 세계 유니버셜 대회를 얘기했을 때 큰 박수가 나왔었어요. 정말 그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큰 박수를 친 이유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는 것, 2027년이면 본인들이 대학생이 돼 있을 때라는 거,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박수를 받았던 건 시장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세종에 오시면 이곳의 젊은이들이 정말 환영을 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박수를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202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이 친구들이 민간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후에라도 이 스카우트 대원들은요 역경 얘기하고 캠핑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계 장거리 대회의 정말 활용 정점은 요 불가리아 아이들도 본인들이 준비한 춤을 보여줬죠. 각국의 민관 외교로서 자기네 문화를 이곳에 와서 교류하는 거, 사실은 그게 1번이잖아요. 그걸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친구들이 많았던 건데 그걸 영상대회에서 할 수 있게 시장님이 배려주셨다는 거,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 문화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이 친구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 중에 그런 바람은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요약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그 인스타로 지금 애들 온 반응 중에 이게 14살에서 17살로 한정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잼버리들은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20살이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오겠다 하고 문자를 보낸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 돌아가기 싫다, 한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참 아이를 낳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나는 걔네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 한국에 대한 그 그리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대화가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걔네들이 어른이 되어서 한국을 찾아온다고 그럴 때 반드시 세종시를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왔을 때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랬다 저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젊은이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남겨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그 OTN 임원성 기자님.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그 정보대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대요. 학교 정보대 도움을 주신 정보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 요건 꼭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예,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 그런 한두 가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대에서 한 말씀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상대? 도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예. 그 영상대 총장도 저하고 같이 쭉 거기 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도 쭉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돌봐주셨고, 영상대 측에서도 아까 우리가 만든 이런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영상대가 그거 전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영상대에서 생활했던 거는 또 별도로 만들어서 USB 2개를 나눠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줘서 제가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식사 샌드위치를 제공했던 우리 그런 분들이라든가 선물, 우리 기업체에서 선물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애들이 나중에는 가방이 부족하다, 뭐 이런 배낭을 메고 왔던데 선물을 넣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저희들은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산을 좀 선물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링도 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무튼 그런 선물이나 따뜻한 마음을 써주신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연평사, 사실 낙화만 보여주실 줄 알았더니 저렇게 바라춤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게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옆에서 스님께도 전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저 외국에 한국을 찾아온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돌보아줬다는 게 우리 직원들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희택 기자님. 예, 디지털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그 이번에 잼버리 대응 방문이 어쨌든 그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세종 시민들에게도 어떤 국제 교류도시 영감을 주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종시의 2-4 생활권 나성동이 당초 그 지구단위 계획상 국제교류 기능으로 사실은 그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 호텔 레고 설치 계획 외에 뚜렷한 부분이 없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앞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숙박시설 관련해서 주민하고 상인 간 그 찬반 서명 운동이 지금 동시에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민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2021년 3월하고 2020년 2월에 두 차례 추진하다가 세종시에서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월까지 완료 시점까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갈등을 조정하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민갈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게 큰 갈등으로 번질 일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의 공실, 상가 주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 문제를 그렇게라도 해결하겠다고자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우리 시의 입장은 그 문제와 함께 어쨌든 부족한 숙박시설을 이렇게 해결해주면 이게 일거양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다른 것일 거예요.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어 나니까 무슨 러브호텔이니 모텔이니 뭐 이런 그런 그 비윤리적인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서 어린이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하시는 거지, 건전한 숙박시설조차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세종시가 단속을 하고 우리 세종시가 그러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텔이나 이건 저도 생각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게 무섭다고 해서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서 숙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을 가려서 못해.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상가
숙박시설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지 뭐 그냥 일단 허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하자면 뭐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만 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재를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국제교류 지구라는 것은 외국인들 오라고 해서 옵니까? 올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 가지 매력 있는 요소들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미국 컨벤션 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국제종합도시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시가 이제는 국내 안에 세종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울트라 세종이라고 한국을 뛰어넘는 자치단체인 세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보지 않았던 일 이게 실패가 될지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전해 가면서 우리가 세종시를 정말 한국에서는 한국을 뛰어넘는 세종시, 울트라 세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에서 국제 교류나 이런 나성동의 이런 문제들도 저는 시간이 가면서 저희들이 목적감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번만. 예, 시간에서 한 번만 더 받습니다. 예, TJB 그 김철진 기자님. 예, TJB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제 10대 이외에도 보통 숙박, 체험비 등 다양하게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또 이런 비용 보존에 대해서 행안부와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만일 중앙부처에서 이게 보존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계획이신지 그거는 그 아침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그 충분하게 케어를 해주고 나중에 중앙에서 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나중에 중앙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보전할 건 보전하는데 지금은 뭐 예산 따지고 뭐 비용 따지고 또 어떻게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다만 아까 얘기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산에 들어가야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몇천 명 단위로 수용했던 다른 자치단체는 얘기가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세종시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 예, 이상으로 그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